매 순간 반물질 입자들이 지구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입자들은 은하 깊은 곳에서 날아와 대기를 뚫고 들어와 전자와 충돌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쌍소멸합니다. 단지 감마선의 섬광만을 남긴 채 말이죠. 반물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실험실이나 SF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낯설고 드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실제로 반물질은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고, 만약 그것이 대량으로 존재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끝이 없는 우주적 대참사를 목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극히 적은 양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애초에 그렇게도 신기한 반물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 지났는데 반물질은 진작에 전부 소멸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봅시다. 그럼 시작할게요. 예상치 못한 것을 포착한 우주 스펙트로미터. 2011년 이 문제는 단번에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AMS-02라는 거대한 자기 스펙트로미터가 가동을 시작했고, 우주선 입자를 놀라운 정밀도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 질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미지의 물질, 암흑물질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AMS-02가 포착한 건 전혀 다른 현상이었죠. 이상하리만치 엄청난 양의 양전자였던 것이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나 입자 간 충돌, 별의 폭발 같은 현상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측된 양전자의 흐름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어딘가 가까운 곳에 강력한 반물질의 발생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은 마치 반물질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론이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암흑물질의 붕괴로 인한 것이라면 그 신호는 은하의 헤일로 전체에서 부드럽고 희미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데이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훨씬 날카롭고 국소적이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오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위치를 가진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이 은하의 한 구역,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에 숨어있는 유령. 이 시점에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1970년대부터 감마선 원천 목록에 기묘한 이름으로 계속 실려온 수수께끼의 존재, 개민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개민가가 처음 발견된 건 1972년 인공위성 사스2의 관측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천체는 희미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감마선 발생원이었으며 가시광선이나 전파 영역에서는 아무런 대응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에너지의 얼룩처럼 은하수 배경 위에 떠있는 그런 존재였죠.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민가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의 천체 물리학자 조반니 비니아미가 지은 재치있는 말장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이 이름에는 개민가가 발견된 별자리인 제미니, 쌍둥이 자리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밀라노 방언의 개민가, 즉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른 파장에서는 전혀 흔적이 없고 감마선만을 방출하는 이 천체의 존재 방식은 마치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역설이었고, 비냐민은 이를 절묘하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 천체는 수십 년 동안 정체불명의 유령으로 남아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간신히 희미한 X선 신호가 포착되었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죠. 아무리 많은 정보를 더해도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민가는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X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해에는 독일의 로스하트 그리고 미국의 감마선 망원경 이그렛이라는 두 개의 관측 장비가 궤도에서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비 모두 서로 독립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천체는 맥동하고 있었고
0.237초마다 날카로운 섬광이 번쩍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이런 패턴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펄서입니다. 펄서란 한때 거대한 별의 중심 핵이었던 중성자별로 직경이 불과 20에서 25km까지 압축된 천체를 말합니다. 그 크기는 작은 섬 정도로 걸으면 4시간, 차로 달리면 10에서 15분이면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거대한 별 하나가 그 작은 부피 안에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밀도는 상상을 초월해 티스푼 한 숟갈만큼의 물질이 무려 10억 톤의 무게를 지닐 정도입니다. 이런 별들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며 분당 43,000번 회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극에서는 전파나 감마선은 물론 하전 입자의 흐름까지 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펄서는 우주의 등대처럼 그 빛을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서 이리저리 스치듯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빗줄기가 지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찰나의 섬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하를 질주하는 침묵의 도망자. 개민가는 비교적 천천히 자전하는 펄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전 속도는 분당 겨우 250회전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기묘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파 영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방사도 관측되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의 펄서가 전파로 큰 소리를 내며 외치는 존재라면 개민가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셈이죠. 감마선과 X선만을 방출하는 사상 최초의 침묵하는 펄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전파 신호를 포착하려는 모든 시도는 죄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개민가의 전파빔은 아마도 지구의 시야 방향을 비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마선 빔은 정확히 그 방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민가는 마치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고 전파는 거의 닿지 않지만 감마선만은 곧장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개민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초속 200km라는 속도로 은하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간 공간은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 극히 미세한 물질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속을 개민가는 마치 먼지 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탄환처럼 돌진하고 그 뒤로는 무려 3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X선의 꼬리, 운동의 흔적이 두 줄로 길게 뻗어나갑니다. 이 꼬리는 펄서풍이라 불리는 하전 입자의 흐름이 희박한 성간가스와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제트 엔진이 남기는 두 줄기의 빗줄기처럼 에너지의 꼬리가 길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2005년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개민가 주변에 실제로 성운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희미하고 흐릿한 모습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퍼져나간 중성수소의 껍질이었던 것이죠. 이 발견으로 인해 개민가는 진정한 의미의 펄서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2017년 개민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지상 관측소 HAWC가 그 주변에서 거대한 감마의 오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고에너지 입자가 성간 광자와 반응하며 생긴 방사 영역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HAWC의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관측 가능한 건 극도로 높은 에너지 영역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관측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오랜 세월 동안 개민가를 추적해온 우주망원경 페르미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티아 디 마우로가 이끄는 연구팀은 10년에 걸친 관측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천체 신호를 전부 제거해 개민가가 방출한 빛만을 순수하게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별자리만한 에너지의 구름. 개민가 주변에는 거대한 감마선의 오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밤하늘에서 약 20도에 달하며 큰 곰자리 전체 길이에 맞먹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영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만월의 겉보기 지름보다도 40배나 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인간의 눈이 감마선을 볼 수 있었다면 개민가는 밤하늘에서 가장 거대한 천체 중 하나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오라는 예상처럼 매끈하고 둥근 구름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쪽으로 늘어져 번져버린 타원처럼 뒤틀리고 비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균형한 형태가 된 걸까요? 그 답은 이미 밝혀진 계민가의 성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계민가는 단순히 자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간 공간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하고 있으며 거기서 방출되는 모든 것들이 이 운동 방향으로 함께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권에서 가속된 전자와 양전자의 흐름은 근원 주변에 골고루 퍼지기 전에 먼저 쭉 늘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방향에 따라 밀도가 다른 성간가스에 의해 서로 다르게 감속됩니다. 그 결과 이 입자들이 은하의 빛과 충돌해 감마선을 만들어내는 영역도 비뚤어진 형태로 길게 늘어나고 위치까지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감마선의 오라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생겨날 리는 없습니다. 이 오라를 만들어내는 건 다름 아닌 계민가에서 극한까지 가속된 전자와 양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입자들은 성간 공간을 질주하면서 은하에 떠도는 희미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광자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망치로 얻어맞기라도 한 듯 평범한 빛이 감마선 입자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는 역콤프턴 산란이라 불립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정도로 강력한 감마선 오라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양의 양전자 흐름이 필요한데요. 놀랍게도 계민가 하나만으로 AMS-02가 지구 근처에서 관측한 양전자의 약 20%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무려 800광년이나 떨어진 천체라고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죠. AMS-02가 안고 있던 수수께끼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암흑물질이 아니라 바로 펄서였던 것입니다. 펄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입자 가속기인 셈이죠. 펄서의 강력한 자기장은 전자와 양전자를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까지 가속시킵니다. 그렇게 가속된 입자들은 성간 광자의 빛과 충돌해 그 에너지를 감마선 영역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중 일부 양전자는 우주로 탈출하고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지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 은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은하 전체가 반물질의 발전소로 가득 차 있다는 놀라운 그림이죠. 오늘날 이 메커니즘의 물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펄서가 지닌 엄청난 자기장이 전자들을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가속된 전자들은 강력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그것이 자기장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듯이 쪼개지며 전자와 양전자 쌍을 만들어냅니다. 펄서 내부에서는 마치 전자기 폭포처럼 거대한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생성된 일부 양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펄서풍을 타고 우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행운의 800광년 거리. 다시 계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계민가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것은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를 향해 반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중성자 별이 은하 어딘가에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 처음으로 펄서를 발견하면서 천문학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그 전파 신호는 너무도 규칙적이어서 천문학자들은 정말로 인공적인 기원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 신호에 LGM, 즉 작은 초록 외계인이라는 가칭까지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수천 개의 펄서가 발견되었고 새로운 천체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이한 현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계민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내지 않는 고요함, 초고속 이동, 그리고 거대한 발광 오라에 둘러싸인 계민가는 마치 아무리 탐구해도 나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고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민가가 800광년 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단 10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다면 전자와 양전자로 이루어진 펄서풍은 지구를 향해 진짜 폭풍처럼 몰아쳤을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은 전혀 버텨내지 못하고 뚫려버렸을 것이며 한계를 넘고 결국 산산이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기는 수많은 반물질 쌍소멸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을 거예요. 지표면에 쏟아지는 감마선의 양은 생명의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거리에서 존재하는 계민가는 아름답고도 심오한 과학의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거리가 단지 10광년이었다면 그것은
행성 전체를 덮치는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천체들의 존재는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태양이 초신성이나 초고속 펄서 같은 우주의 포식자들이 몰려있는 위험지대를 피해 은하의 조용한 품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지도 새삼 떠오르게 만듭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려였던 걸까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